같은 검은 콩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안에는 많은 분들이 평생 몰랐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60대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70대에는 무릎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으며 80대에는 마트에 다녀오는 것조차 큰일이 되어버리는 어르신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75세에도 등산을 다니고 80세에도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젊은이보다 더 안정적으로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유전자나 운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장년층의 80% 이상이 검은 콩을 먹어본 적이 있지만 올바르게 섭취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과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친 셈입니다. 제 이름은 김덕수. 올해 68이고 40년간 진료하며 제가 진찰해본 무릎은 여러분이 밥을 먹은 횟수보다 많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검은 콩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섭취 방법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물쇠라도 열쇠가 맞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듯 먹는 방식이 틀리면 효과는 없는 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검은 콩에 대한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히 짚어드릴 겁니다. 3가지 황금, 섭취법 최적의 시간과 양, 그리고 심지어 일부 한의사조차 모르는 전통 비방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10명 중 9명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니 앞부분만 보고 넘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검은 콩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계기가 되었는데 작년 겨울 서울에 큰 눈이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힘겹게 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성은 유씨 동네 사람들은 모두 유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74살 평생 몫으로 살아온 분으로 젊었을 땐 나무 한 단도 거뜬히 들어올리던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단 한층 내려가는 일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유노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양반, 제 무릎이 아픈 지 벌써 10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침대 가장자리에 10분은 앉아 있어야 합니다. 발을 바닥에 디딜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누군가 바늘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습니까? 그 어르신은 이런저런 방법을 정말 다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도 먹어봤고 약국에서 파는 관절 영양제도 몇 년째 챙겨 드셨답니다. 주변에서 검은 콩이 좋다더라 하니까 다시 희망을 갖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검은 콩을 달여 드셨다네요. 무려 3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실 때 유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요? 평생 이렇게 아프기만 하다 끝나는 건가요? 그 물음에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검은 콩 어떻게 끓여 드셨습니까? 잠시 멍하니 계시던 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뭘 따지나요? 그냥 물 붓고 푹 삶아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누라가 매일 2시간씩 푹 삶아줘요. 새까맣게 묽지도 않고 걸쭉하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선생님, 그 새해 동안 드신 검은 콩.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헛수고였습니다. 유 선생님은 깜짝 놀라 물으셨습니다.
아니, 검은 콩은 그냥 푹 삶아 먹는 거 아닌가요? 뭐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있죠. 아주 많죠. 선생님은 지금까지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겁니다. 몸에 좋으라고 드신 게 오히려 건강을 해쳤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오래 끓인 겁니다. 검은 콩에는 꽃색소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인데 이게 열에 약해요. 물이 몇 도에 끓는지 아시죠? 100도입니다. 그 물에 2시간을 끓이면 꽃색소는 대부분 파괴됩니다. 남아있어봐야 서너 할쯤. 마치 신선한 딸기를 한 바구니 사놓고 2시간 동안 찜통에 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안에 비타민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두 번째 실수는 국물만 마시고 콩은 버리신 겁니다. 유 선생님은 매번 콩이 너무 딱딱하다고 그냥 다 버리셨다 하셨죠. 그런데 검은 콩의 영양은 70% 이상이 콩알 속에 있습니다. 단백질도 미네랄도 다 콩 안에 있어요. 국물만 마시고 콩을 버리는 건 닭을 삶아서 육수만 마시고 고기는 통째로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시간대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검은 콩을 드신다고 하셨죠. 검은 콩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밤에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몸이 뒤척이게 되고 잠을 설치기 쉽습니다. 즉, 보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운을 더 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나니 유 선생님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3년이나 먹었는데 전부 다 잘못된 방법이었네요.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이 맞으면 몸은 반드시 반응을 줍니다. 제가 옆에서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손잡고 먹는 법을 다시 알려드렸고, 유 선생님은 그날 이후 새로운 방법으로 검은 콩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쯤 지난 뒤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도 없이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눈이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기적입니다. 정말입니다. 아침에 무릎이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고 계단 내려갈 때도 손잡이 안 잡고 내려왔어요. 어제는 공원도 한 바퀴 돌았고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74세 유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울컥하셨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이셨죠. 난 이제 이대로 살다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좋아질 수 있단 말이네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검은 콩이 얼마나 기특하냐를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많은 경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이 틀린 겁니다. 좋은 자물쇠를 갖고도 열쇠가 안 맞으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자물쇠 탓을 할 게 아니라 열쇠를 잘못 고른 걸 돌아봐야 합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콩이 아니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흑콩이라는 음식 많은 분들이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좋은 걸까요? 그냥 막연히 믿고 먹는 것과 정확히 알고 먹는 것 사이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흑콩을 하나의 검은색 에너지 충전기라고 생각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속에 담긴 3가지 성분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작용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혈관은 오래 쓴 고무줄처럼 딱딱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탄력이 떨어지면
혈압이 자주 출렁이고 어지럼증이나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따라옵니다. 안토시아닌은 그런 혈관에 보호막을 씌워주어 탄성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연골을 만드는 기본 재료인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르고 연골도 닳아 없어집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흑콩의 단백질은 식물성이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고 흡수도 잘 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쓰는 것처럼 흑콩은 노인의 몸에 딱 맞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는 미량 영양소입니다. 아연, 셀레늄, 철분 같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들이 부족하면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흑콩에는 이런 요소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작지만 깊은 역할을 해냅니다. 이처럼 흑콩의 효능은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조상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검은색은 신장을 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뼈와 뇌, 다리 힘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신장이 튼튼하면 뼈가 단단해지고 뇌가 맑아지고 다리도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이 나란히 흑콩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흑콩은 신장을 보하는 검은 금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다만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로 제대로 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먹는 법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황금 같은 흑콩 섭취법 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실천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흑콩 두유입니다. 흡수가 빠른 방식이라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 딱 좋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날 저녁 흑콩 한 줌, 약 30g 정도를 깨끗한 물에 담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세요. 다음날 아침 불린 흑콩을 두유 제조기에 넣고 적당량의 물과 함께 갈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갈아낸 두유를 냄비에 붓고 끓이는데 끓기 시작한 후엔 3분에서 5분만 더 끓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하게 오래 끓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오히려 영양소를 파괴하는 큰 실수입니다. 특히 흑콩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하므로 오래 끓일수록 손실이 큽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김말순 여사님도 원래는 혈압이 자주 올라가 160까지 치솟는 일이 잦았고 혈압약도 오랫동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님이 제 영상을 보고 매일 아침 흑콩 두유를 직접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2달간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했고 병원에서 다시 혈압을 체크했더니 수치가 안정되어 의사 선생님도 약을 줄여볼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김 여사님은 이 한 잔이 그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효과가 좋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흑콩죽입니다. 매우 부드럽고 소화에 부담이 없어 특히 비위가 약한 분들이나 겨울철 천이 잘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흑콩을 미리 불린 후 흰쌀이나 기장을 함께 넣고 일반 죽처럼 끓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요령은 흑콩이 살짝 갈라지는 시점에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너무 푹 끓이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기회에 따라 말린 구기자나 대추, 몇 알을 함께 넣으면 색도 곱고 맛도 좋아집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72세 박재구 어르신도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가워 밤에 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흑콩, 기장죽을 한 그릇 드신 뒤로는 손발이 훨씬 따뜻해졌고 잠도 더 잘 주무시게 되었답니다. 박 어르신은 이 흑콩죽이 집의 보일러보다 더 따뜻하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세 번째 방법은 흑콩 갈비찜입니다. 이 방식은 기운 보충에 특히 탁월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던 분들에게 좋습니다. 흑콩은 돼지갈비나 닭고기와 함께 찌면 영양 균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흑콩은 나중에 넣어야 합니다. 고기와 함께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부드러워질 때까지 오래 익혀야 하지만 흑콩은 오래 익히면 오히려 영양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먼저 70-80% 정도 익힌 후 미리 불려둔 흑콩을 넣고 약한 불에 30분 정도만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5세 이정숙 할머님도 남편의 다리 힘이 약해져 걷기가 어려웠을 때 매주 2번씩 흑콩 갈비찜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던 남편분도 3달 정도 지나자 함께 시장에 다녀올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님은 이 흑콩이란 게 참 기특하다. 비싼 건강보조식품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흑콩은 단순히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3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섭취량과 시간입니다. 검은 콩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통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하루 20개에서 30g만 손으로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안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많아지면 장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간단한 암기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아침엔 생강, 오후엔 콩입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위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 이때 콩물을 마시면 영양이 잘 흡수되고 하루 내내 활력을 줍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는 신장이 가장 힘을 쓰는 시간인데 이때 검은 콩을 삶아 먹거나 검은 콩 국물을 마시면 허리와 다리에 특히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검은 콩은 밤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콩은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어 몸의 대사를 촉진시키는데 밤에 먹으면 오히려 몸이 흥분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검은 콩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방법인데요. 검은 콩만 먹어도 물론 좋지만 한 가지 재료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바로 그 재료는 검은 참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고소한 검은 참깨요. 왜 이 2가지를 함께 먹어야 하느냐고요? 최근 현대 영양학에서는 검은 참깨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천연 오일 성분이 검은 콩 안에 안토시아닌 흡수를 도와주고 그 효과를 오래 지속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검은 콩은 마른 장작, 검은 참깨는 불씨 같은 존재입니다. 불이 있어야 장작이 잘 타듯이 검은 참깨가 있어야 검은 콩의 영양이 더 잘 흡수되는 것이죠. 그냥 검은 콩만 드실 때는 영양을 60-70%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하지만 검은 참깨를 함께 섭취하면
80, 90%까지 올라갑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먹는 게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콩물을 만들 때 검은 참깨를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넣어 함께 갈아주시거나 죽을 드실 때 위에 검은 참깨 가루를 살짝 뿌려서 섞어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6세 오 할머니는 몇 년째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검은 콩을 먹어도 큰 효과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콩물에 검은 참깨에 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 드시기 시작했는데 3주가 지나자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빠진 게 이 한 숟가락이었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검은 콩은 주인공이고 검은 참깨는 황금 조력자입니다. 이 둘을 함께 해야 비로소 그 효능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10분 중 9분은 처음 들으실 겁니다. 바로 오래된 흑콩 약선법인데요. 이 비법은 저희 스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올해 연세가 91살이신데도 허리 펴고 걷는 모습이 씩씩하시고 귀도 밝고 말소리도 또렷하십니다. 오히려 70살 어르신들보다도 훨씬 정정하시죠. 그분께서 60년 동안 흑콩을 드셨는데 항상 이 방법으로만 준비해 드셨다고 합니다. 이 흑콩 비법의 이름은 신장을 기르는 3단계 법칙이며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바로 볶고 불리고 함께 끓이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볶기입니다. 흑콩을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제거하고 말려서 팬에 기름 없이 약한 불로 서서히 볶습니다. 어느 정도 볶아야 하냐면 콩 껍질이 살짝 갈라지고 고소한 향이 퍼지면 그만입니다. 보통 7분에서 8분 정도 걸립니다. 왜 굳이 볶아야 하냐고요? 예로부터 어르신들은 이것을 콩문을 연다고 표현했습니다. 흑콩은 원래 성질이 차가워서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그냥 드시면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볶아주면 흑콩의 찬 기운이 빠져나가 따뜻해지고 소화가 훨씬 편해지죠. 두 번째 단계는 불리기입니다. 볶은 흑콩을 미지근한 물에 4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는데 이렇게 하면 콩이 부드러워지고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이 단계가 흡수를 훨씬 좋게 만들어주죠. 세 번째 단계는 함께 끓이기인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대부분 흑콩을 그냥 끓이거나 다른 재료를 아무렇게나 넣어 드시는데요. 제 스승님은 꼭 흑콩과 함께 넣어야 할 한 가지 재료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바로 늙은 생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늙은 생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껍질이 쭈글쭈글하고 진한 향이 나는 것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왜 넣어야 하냐고요?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운을 순환시키고 영양이 필요한 부위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흑콩은 신장을 보하는데 신장이 있는 허리까지 영양이 도달하려면 생강이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하죠. 마치 택배가 정확한 주소에 도착하려면 배달원이 필요한 것처럼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불려둔 흑콩에 늙은 생강 3조각에서 5조각 정도를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부은 뒤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콩 껍질이 살짝 터질 무렵이 가장 알맞은 시점입니다. 불을 끄고 국물과 콩을 함께 아침에 드시면 따뜻하게 몸이 풀리고 기운도 채워집니다. 스승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흑콩은 방법을 알아야 기운이 난다. 이 말 정말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의 80세주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허리를 숙여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도 벽을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단계 흑콩 비법을 2달간 꾸준히 드신 결과 이제는 벽 짚지 않고도 허리를 자유롭게 구부리게 되셨고 아내분 말씀으로는 할아버지 허리가 쭉 펴졌고 얼굴에 생기도 돌고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검은 콩을 드실 때는 3부류의 분들께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검은 콩 속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꽤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통풍이 심하게 발작 중이라면 검은 콩은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 증상이 안정된 후에도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단백질은 신장이 주로 처리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과다 섭취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절대 스스로 판단해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잘 차는 분들입니다. 원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콩류를 드시면 쉽게 더부룩해지기 때문에 꼭 적은 양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5알, 10알부터 천천히 늘려가며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검은 콩이 건강에 좋아도 절대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면 드셔야 할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하고 맞아야 할 주사는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검은 콩은 어디까지나 몸의 밸런스를 도와주는 보조 수단일 뿐이지 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검은 콩만 믿고 약을 끊는다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4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며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70세에 벌써 누워만 지내시고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전국을 다니며 활기차게 사십니다. 그 차이는 운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방법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흑콩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기혈을 도우며 무릎 관절에도 탁월합니다. 그러나 잘못 먹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3가지 황금 섭취법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콩국으로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둘째, 죽으로 먹으면 가장 순하고 셋째, 고기와 함께 푹 고우면 원기를 끌어올려줍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하루 섭취량은 20리 30그마 아침엔 생강과 함께 마시고 오후엔 콩을 드세요.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합 하나 흑콩에 흑계를 더하면 효과가 2~3배로 뛰어납니다. 이 황금 궁합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의 전통 비법 삼보양심법.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양배추에 묵은 생강 몇 조각을 넣고 푹 끓여 드시면 정수 중에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단 통풍이 있거나 신장에 무리가 있는 분, 복부 팽만이 잦은 분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두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의 바탕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스승님, 올해로 91세이신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라는 건 말이야. 네가 잘해주면 잘해줘. 네가 무시하면 언젠가는 너도 버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 깊이 박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땐 건강을 소홀히 하며 돈을 벌고 나이 들면 그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38살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까봐,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건 방법만 맞으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어떤 환자분이 그러시더군요. 나는 이대로 늙어갈 줄만 알았는데 다시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늙는 것도 아픈 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좋아질 수 없다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한 변화는 가능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건 이미 이득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한두 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달 먹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의 습관입니다. 마치 저축처럼요. 오늘 조금, 내일도 조금씩 쌓이고 쌓이면 노년의 든든한 건강 자산이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잘 대해주세요. 그러면 몸도 하루 더 여러분과 함께 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혈압이 불안정하신 부모님, 허리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그분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흑콩을 어떻게 드시나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는 흑콩보다 저렴하고 효과는 훨씬 뛰어난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놓치지 마시고요. 끝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몸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건강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아프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세요. 늙고 나서야 중요함을 깨닫지 마세요. 저는 박영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도 건강하세요.